국악노인대학 학생 여러분, 또 저예요. 재밌겠죠? 네, 왜냐면 오늘은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 거거든요. 바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쭤봅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학생 여러분들은 대답하실 건가요? 나만의 행복에 대한 정의가 혹시 있으실까요? 놀랍게도 이렇게 묻고 다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영화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영화 주인공은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먼저 무엇으로 유명해졌냐면 바로 책으로 유명해졌어요. 이 책이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꾸빼씨의 행복여행이 여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여행, 사랑여행, 인생여행, 최근에는 꾸빼씨의 핑크빛 안경까지, 이 꾸빼씨 시리즈가 있어요. 프랑스 원작이거든요. 특히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행을 다니는 주인공의 이야기예요. 소설입니다. 이 책이 워낙에 인기를 많이 끌면서 이게 영화화가 된 게 바로 꾸빼씨의 행복여행이에요.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흥행하진 않았지만 책을 읽어보신 분들 혹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나 오늘 처음 듣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 꾸빼씨의 행복여행은 꾸빼씨가요, 정신과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인데 매일 하는 일이 뭘까요? 매일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직업인 거예요. 그것도 매일 반복적으로. 저번 주에 와서도 불행하다고 얘기했고, 이번 주에 와서도 불행하다고 얘기했고, 계속 우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을 원하면서 왜 이렇게 불행하다고 토로하고 하소연할까? 그럼 도대체 인간이 그렇게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건 도대체 뭐지? 그러다가 이 정신과 의사가 자신을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도 행복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연인과 살고 있는데 결혼 안 하고, 왜냐면 결혼은 두려워요.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 라고 하는 걱정과 불안으로 사랑한다는 고백도 잘 못하고, 즉 자신의 상태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꾸빼씨가 이제 드디어 마음을 먹고 여행을 떠납니다. 바로 행복이 뭔지 내가 알아와야 되겠어. 세계 여행을 떠나겠다. 이런 여행 너무 부럽지 않나요? 그쵸? 막 다니면서 행복이 뭐지?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부럽지만 우리는 이 영화로서 행복에 대한 정의를 같이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영화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해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적이 언제였냐면, 그때도 한 어르신이었었는데, 그분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영화를 틀어놓고 가족들하고 막걸리를 마신대요. 그게 삶의 이렇게 루틴처럼, 습관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나중에 이렇게 블로그에 와서 글을 남기셨는데 너무 뭉클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꼭 시간 내실 때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꾸빼씨랑 같이 우리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책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였다고 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랑 독일에서 아주 책이 많이 팔렸대요. 그래서 이 작가가 우리나라에 이때 한참 막 이 책이 많이 팔릴 때 내한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인터뷰를 찾아봤더니 인터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책을 한국의 팬들이, 독자들이 많이 읽었다고 들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슬펐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아니, 자기 책을 많이 읽어줬는데 왜 기쁘다, 좋다, 반갑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슬펐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뒤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가 책에 들어가면, 책 제목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열광하는 나라가 있대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랑 독일이랍니다. 행복이란 단어에 막 열광한다는 것은 한번 짐작해 보세요. 행복하다는 쪽일까요? 안 행복하다는 쪽일까요?
그쵸. 안 행복하기 때문에, 즉, 행복 지수가 낮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단어에 열광한다는 거죠. 그래서 슬프다. 이 책은 프랑스 책이고 작가가 프랑스 작가인데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개인의 행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다 보니까 약은 당연히 하지 않고 내 행복과 일 중에서 행복 쪽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요, 막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이번에 이런 거 기획해볼까?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의견 내지 마, 의견 내지 마. 이런 문화래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좀 반대죠. 의견을 많이 내고 기획을 많이 하고 특히 의견을 낸 사람에게 그럼 네가 준비해봐. 이렇게 해서 적극적일수록 일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개인의 삶보다 일 중심의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내 책에 열광한다는 것이 나는 많이 슬프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참 인간에 대한 애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작가 역시 정신과 의사였는데 소설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어서 소설가로 전향한 사례거든요. 이 꾸빼 씨는 작가 본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꾸빼 씨가 자기가 오랫동안 같이 살고 있고 사랑하는 연인에게 나 행복이 뭔지 알아가지고 올게. 이렇게 선언을 하고 갑작스럽게 여행을 떠납니다. 자, 여행을 떠나는데 가는 중국으로 먼저 출발을 해요.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중국으로 가는 거죠. 비행기 안에서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여행 가다가 여행 왜 가요? 어떻게 가요? 뭐 하러 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세상에 그 사람이 은행 갑부였던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꾸빼 씨가 나는 행복이 뭔지 알기 위해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은행 갑부가 하하 참 행복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뭘로? 돈으로. 그래서 중국에 도착해서 돈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행복을 경험시켜줘요. 맛있는 거 먹는 거. 그리고 그냥 맛있는 걸 그냥 먹는 게 아니고요. 막 그 건물 막 100층 이런 빌딩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엄청난 그 야경을 보면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막 도박, 유흥, 노래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행복하겠죠. 그쵸? 그런데 꾸빼 씨는 되게 행복하게 며칠을 돈으로 막 생활을 하다가 한 가지 좀 발견하게 돼요. 이게 행복의 기준은 아닌 것 같아. 뭔가 허무한 거죠. 그 돈으로 행복을 막 경험했어서 즐겁긴 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진심이라고 하는 게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울적한 마음으로 바로 그 중국 옆에 있는 티벳의 한 사원에 가게 되죠. 티벳의 사원에 갔을 때 한 노승, 승려를 만납니다. 그 승려, 이 승려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답식의 질문들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왜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는 너는 누구야? 이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꾸빼 씨는 깊어지게 됩니다. 또 사원에 갔다가 그래, 내가 아직 행복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발견하지 못했어.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에 가게 돼요. 아프리카에서는 엄청난 또 위험을 만나게 돼요. 목숨을 잃을 위기에까지 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경험을 쭉 하다가 꾸빼 씨가 원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만의 행복의 정의예요. 자, 그래서 꾸빼 씨는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행복하십니까?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갑자기 이거 생각 안 나세요? 도를 하십니까? 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처럼 사람들에게 묻고 행복에 대해서 묻고 물어서 행복에 대한 정의를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총 15가지의 메모를 하는데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행복에 대한 정의 12가지, 15가지인데요. 영화에서는 제가 그 중에서 12가지로 추렸어요. 3가지는 이게 프랑스 영화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좀 정서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추렸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만나게 되실 거예요. 자, 특히 이 프랑스 영화는 조금 너무 난해하다, 너무 예술가스럽다, 어둡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되게 밝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이렇게 미소를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1번부터 시작해서 쭉 12번까지 가는 여정을 같이 동행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꾸빼 씨가 여행하면서 메모한 행복에 대한 정의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1번부터 12번까지 제가 설명을 쭉 드리고 나면 또 여기서도 골라주셔야 돼요. 미션입니다. 자, 1번부터 12번 중에 나는 이거를 나의 정의로 선택하고 싶다. 나는 여기에 공감이 간다.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몇 번 선택했는지 노인대학 오셨을 때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어때요? 나는 9번, 나는 11번. 내가 왜 11번을 골랐냐면 이런 것들 해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1번부터 12번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번 문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행복을 망친다. 바로 그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은행 갑부를 만났을 때 메모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 보면 우리 좀 부럽죠. 그쵸? 저 사람은 좀 돈이 참 많네. 행복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때 꾸빼 씨가 메모를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비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형태, 삶을 추구하는 가치, 신념, 이런 것들은 다 다르죠. 그리고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그 사람만의 고유성, 특수성을 가지고 있죠. 사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인문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비교를 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뭐가 더 뛰어난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작아지고 위축되고 주눅들고, 즉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1번이 주는 우리에게 질문은 굉장히 큽니다. 비교를 하면 행복을 망쳐버린대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리면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행복지수가 내려간다는 통계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인터넷 열었더니 연예인들도 너무 행복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 행복해 보이고 맨날 만난 거 먹으러 다니는 것 같고, 근데 나는 아닌 것 같고, 이러다 보면 행복을 망친다는 거죠. 즉 1번 문장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죠? 비교를 빼면, 비교를 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자, 1번 문장도 되게 흥미로우시고 또 1번 고르고 싶은 생각이 드시죠? 그렇지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많은 사람은 돈이나 지위를 갖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면, 어디 이렇게 장하는 거 있잖아요. 장, 그쵸? 그런 거 하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 역시 착각이고 오해라는 거죠. 특히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돈이 인간의 행복이랑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돈이 있으면 행복해진대요. 근데 이렇게 기본 나의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면 사실 돈은 그렇게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답니다. 실제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돈이 아니고요, 사람이래요. 인간관계. 여기 북악노인대학에 오시면 나랑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를 환영해주고 나랑 같이 고개를 끄덕여주고 끝나고 같이 맛있는 거 식사를 하시기도 하고, 잘 지냈는지 거기 잘 갔다 왔는지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행복에는 더 많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3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많은 사람은 행복이 미래에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시제가 등장했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미래, 나는 앞으로 행복할 거야, 나는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라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지금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누락된다는 겁니다. 소외되고 배제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많은 사람은 지금 행복하다고 확신한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은 지금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지금밖에 없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행복을 저당 잡히고 미래를 위해서 막 달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는 행복한가? 라고 하는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지금 꽃구경 가시고요. 지금 어디 놀러 가시고요. 지금 맛있는 거 드시기. 네. 막 아껴놨다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퍼주는 거 이제 하지 마시고, 나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거 보고, 나 아껴주기. 지금의 나 아껴주기. 자, 네 번째. 불행을 피하는 것이 행복의 길은 아니다. 바로 이 꾸빼 씨가 그 사원에, TBS 사원에 갔었을 때 만났던 노승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 불행의 반대말이 행복,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나에게 지금 어떤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이것을 건강하게 마주하고 넘어가는 것. 인문학에서는 이것을 직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면. 내가 불행과 직면을 통해서 넘어가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배우는 것. 그것이 오히려 행복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불행한 일을 만났어. 불행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끈히 넘어간 사람. 그것을 넉넉하게 소화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행복일 수 있다는 거죠. 자, 5번. 이 5번 되게 중요한데요. 상대가 나를 끌어올려줄 사람인가? 업 시켜줄 사람인가? 나를 끌어내려줄 사람인가? 다운시킬 사람인가? 이게 행복에 대한 철학이 시대마다 달라지는데 지금 최근에 현 시대에 와서 달라지는 철학이 바로 5번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같이 공부하거나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 아침부터 한숨을 푹푹 내쉬는 거예요. 아유 지겨워, 아유 힘들어, 막 이렇게 아침부터 계속 이런 한숨을 내쉬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놀랍게도 나도 따라하게 된대요. 나도 곧이어서 아휴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아유 지겨워라고 하는 생각이 각인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영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의 행복이 전염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는 행복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잘 먹어야 돼. 행복은 마음 먹기 나름이야. 이게 아니고 행복하려면 행복한 곳으로 가라.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으로 가라. 이게 현 시대에 나오고 있는 행복에 대한 철학이래요. 그래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집에서 혼자서 누워있을 때 조금 울적하고 아이고 나 오늘 기운도 없고 사실 좀 마음도 안 좋은데 이 노인대학에 딱 오셨는데 갑자기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간식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기분이 막 좋아지죠. 여기는 행복의 기운이 흐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혼자서 난 행복해야 돼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아니라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으로 가라. 제일 좋은 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자존감과 행복을 끌어내리는가 혹은 끌어올려주는가 가능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자존감과 나라고 하는 사람의 행복을 끌어올려주는 사람 곁에 나를 갖다 두는 것. 꼭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떤 날은 맛있는 차 한 잔 들고 산책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슴이 탁 트이는 어떤 장소에 가서 가만히 감상만 하고 있어도 행복해지죠. 그래서 나에게 행복한 환경을 제공하라. 이게 바로 5번입니다. 자,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행복은 소명에 응답하는 것. 내가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을 것이다.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소명일 수 있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소명일 수 있고요. 혹은 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소명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충실하게 해내는 것, 그것이 소명일 수 있죠.
그래서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는 거, 그게 바로 6번입니다. 자, 7번. 행복은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것. 이 인문학에서 있는 그대로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막 증명하고 보여주려고 하고 이거 아니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있는 그대로 나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 그래서 애쓰지 않고 살기. 서로 애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삶이 그냥 있는 그대로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쵸? 네. 자, 이제 8번 갑니다. 아, 저는 8번이 정말 볼 때마다 이 행복에 대해서 놀라운 정의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꾸빼 씨가 아프리카에 가요. 근데 아프리카에 가는 동안 비행기가 멀어가지고 엄청 고생을 하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고구마 스튜, 고구마 스프를 먹어본 적 있냐? 먹어본 적 있죠. 아니 진짜 맛있는 고구마 스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그 고구마 스프를 먹어봐라 한 거죠. 꾸빼 씨가 가서 고구마 스프를 딱 먹었는데 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이게 행복이지 라고 하는 말이 절로 나온 거죠. 자, 지금부터 여쭤봅니다. 듣고 싶어요. 이렇게 한 입 딱 먹는 순간 아, 이게 행복이지 라고 하는 음식들. 자, 빨리 얘기해보세요. 빨리. 한 입 딱 먹는 순간 그래, 이게 행복이지 라고 하는 것들. 네, 제 커피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맥주 나오고 있군요. 네, 김치찌개 좋습니다. 떡볶이요. 너무 좋죠. 갑자기 회요. 네. 자, 지금 내가 어떤 좋아하는 음식들 아니면 평소에 그냥 한 입 딱 먹었을 때 이게 행복이지 라는 음식이 생각나셨고 지금 대답하셨다면 행복은요, 별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은 어디 도달해야지 되고 이뤄야 되고 막 달려가서 쟁취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일상 안에서 그냥 한 입 먹었을 뿐인데 그래, 이게 행복이지 라고 느끼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8번 문장 볼 때마다 저도 막 생각하게 돼요. 저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운전해서 어디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휴게소에서 먹는 커피가 왜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맛있지 않은데 딱 휴게소에 잠깐 쉬면서 한 모금 먹었을 때 막 이런 아주 그 거한 감탄사가 나옵니다.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런 거 보면 행복은 비싸거나 거대한 게 아니라는 것. 자, 좋습니다. 9번 가볼까요? 이 9번도 되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두려움은 행복을 가로막는다. 자, 두려움, 걱정, 불안,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허구랍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내가 만들어낸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감정입니다. 불안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것은 사실 내가 만들어낸 거, 그걸 잡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이 점점 깊어진다는 것은 두려움을 내려놓지 않은 것,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좀 더 자유롭게 오늘을 보내고 있는가. 그래서 겁을 먹고 두렵고 불안하면 행복을 가로막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걱정 많은 날 행복할 수 없죠. 그러면 이런 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걱정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이 걱정으로 지금 나의 영혼을 계속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두려움은 행복을 가로막는다. 자, 10번 요게 또 나왔네요. 행복이란 온전히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자, 꾸빼 씨가 여행 중에서 아프리카 갔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과 혼동해가지고 납치를 당해요. 꾸빼 씨가 납치를 당한 게 아니라 딴 사람이랑 헷갈려서 납치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봤으니 너는 죽어야 된다. 너무 공포스럽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테러리스트들이 너 왜 왔어? 아프리카에 왜 왔어? 네, 꾸빼 씨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저 행복이 뭔지 알려고 왔습니다. 헛소리 이러면서 더 이상해. 그래서 엄청 막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찌어찌 해서 딱 살아나게 됩니다. 풀려나게 돼요. 그때 꾸빼 씨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나 살아있어. 나 살아있어. 나 팔 여기 붙어있고 다리 붙어있어. 나 다 살아있어. 라고 하면서 달리기를 막 하거든요. 우리가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기억나시나요? 이걸 때로 잊을 때가 참 많죠. 그쵸? 나 오늘 하루, 내 하루가 오늘 나에게 주어졌다.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자, 11번. 행복은 좋은 일을 축하할 줄 아는 것. 자, 축하라고 하는 단어 주목해 주세요. 축하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바로 축하랍니다. 부럽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마음 전혀 없이 건강한 상태에서 와, 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네? 진짜 축하한다. 그래서 나도 행복하다.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는 학생들끼리 누구 좋은 일 있다면 있는 마음 그대로 온 마음 다 내어서 너무 축하한다. 그 얘기 들으니 내가 정말 기쁘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것. 그쵸? 우리가 누군가가 내 얘기를 가만히 들어주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 인간은 모두가 연결되고 싶고 연결되어 살 때 가장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연결이 끊어졌을 때, 고립됐을 때 느끼는 힘든 감정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냐면 누구랑 연결되는 것. 네. 바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것. 자, 이제 푸페씨 여행을 마쳤어요. 우리 같이 마쳤네요. 그치만 여행은 꼭, 이 영화는 꼭 보기. 네. 여행한다고 생각하시고 풍경도 엄청 예쁘거든요. 자, 이제 근데 푸페씨가 지금 뭘 아직 안 했냐면요. 자신만의 행복에 대한 정의를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메모한 것들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 아니면 그 여행 중에 경험한 것들 바탕으로 메모를 한 거거든요. 푸페씨가 애초에 여행을 떠날 때 목적했던 게 뭐였죠? 나만의 행복의 정의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행 마지막에 푸페씨가 뭔가를 딱 깨달아요. 이게 행복이구나. 내가 얼른 나의 병원으로 돌아가 나의 환자들에게 이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해줘야 되겠다. 자,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연인, 그 연인에게 결혼하자고 얘기하고 그 연인에게 행복은 이거다라고 얘기해줘야 되겠다. 막 신나서 이제 본인의 집 프랑스로 돌아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막 달려가요. 자, 이제 비행기 표를 끊고 자기에게 질문을 많이 주었었던 그 노승에게 스카이프 이렇게 화상으로 전화를 걸어요. 요즘에 우리가 줌으로도 보고 지금도 우리 화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이제 화상으로 전화를 겁니다. 노승에게 너무 신나가지고 저 행복이 뭔지 알아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노승이 얘기해봐라 라고 했더니 자, 뭘 얘기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행복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승이 왜 그렇게 생각해? 좀 더 수준을 높여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을 기울이다가 그럼 혹시 이거일까요?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이게 통과됐는 줄 알았더니 노승이 조금만 더 수준을 높여서 생각을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푸페씨가 막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뭔가를 깨달았다는 듯이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같이? 그쵸? 시작! 누구나 행복할 의무가 있다. 자, 이제 퀴즈 나갑니다. 권리와 의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니, 권리는 아니야. 좀 더 수준을 높여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구나 행복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맞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노승이. 권리와 의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요거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4대 의무 이거 떠올려 보시면 돼요. 자, 퀴즈. 우리나라 국민의 4대 의무는? 네. 자,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 다음에 근로의 의무까지입니다. 이거 사회 시간에 많이 외웠었던 거 기억나거든요. 최근에는 환경 보존의 의무까지 5대 의무로 늘어났다고 하죠. 자, 이 국민의 5대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거나 잡혀가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 의무교육을 부모로서 시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거나 계속해서 조사가 나오거든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마찬가지죠. 그 제대로 의무 지키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잡혀가거나 벌금을 냅니다. 자, 그럼 이제 답 나왔죠. 누구나 행복할 의무가 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반드시 나를 행복하게 해야 된다. 여기서 반드시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이에요.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잡혀가요. 잡혀갑니다. 벌금 내셔야 돼요. 네. 반드시 나를 행복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가? 나를 행복한 곳에 데려다 놓고 행복한 문장, 행복한 언어를 만나게 하고 행복한 풍경, 그리고 행복한 생각, 행복한 연결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반드시 나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약속, 이미 행복하게 해주고 계시죠? 이제 앞으로 더 의무를 가지고 반드시 행복하기. 감사합니다.